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마케팅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3주차에서는 AI 기능들을 전체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 들어가기 전에 2주차 요약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문제 정의를 하는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인데, 문제의 제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해결의 크기를 어떻게 크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AI 혁신의 주요지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물학적인 내용에서 대나무가 1년에 20에서 30m가 자란다면 그런 성장 인자를 제주도 말을 키우는 농부에게 가져다가 당근에, 말이 좋아하는 당근에 대나무 성장 인자를 심는다면 당근이 대나무처럼 1년에 20-30m 큰다면 당근량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좀 가상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뭐 이런 혁신, 이런 소비자의 요구 아니면 요구가 아니었는데 의외로 혁신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기존 마케팅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해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AI는 그와 차이가 좀 있는 게 거기에서 문제가 제기하기 이전에 소비자가 모르는 상황에서도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AI 기능입니다. 또 한 가지 AI 기능은 입력된 것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학습해서 진전된 내용을 보여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크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대나무와 당근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문제의 크기를 이야기하자면 술이 건강에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다 그래서 건강 인자를 집어넣습니다. 복분자가 세간에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술에 복분자를 투여해서 복분자 술을 만들어서 보혜가 복분자주를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건강에 좋은 것을 해결했다면 어마어마한 큰 가치를 이룰 것인데, 그나마의 그래도 복분자 건강술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크기를 크게 하냐 적게 하냐에 따라서 혁신의 크기는, 그리고 가치, 고객이 느끼는 것은 커질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문제 정의 중요성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문제 정의를 잘 해야만 한다 하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통찰하기를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AI 기술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AI 기술로 새롭게 적용해 볼 만한 영역은 어디인가. 새롭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또 AI 기술이 사용자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AI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어떤 것인가. 또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통찰하는 과정에서 찾아본다는 거죠. 찾아보긴 찾아보는데 어떤 눈으로 찾아보냐면 엔지니어 눈으로 찾아봐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데 조건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불편함은 무엇인가, 그리고 비효율적인 것은 무엇인가, 아쉬움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주체, 즉 사용자를 명확히 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겨울에 눈이 내릴 때 모든 사람은 똑같은 감정을 느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군인과 아파트 관리인은 눈을 치울 것을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연인은 눈이 오는 그런 아름다움, 설레임 이런 것을 즐길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뀔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문제 정의에 한번 고민해라는 내용입니다. 또 사용자의 문제 역시 분명해야 되는데 불편함이나 아쉬운 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적절한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정하기가 좋아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호해지겠죠. 그리고 셋째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얻는 혜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지향적 문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문제여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지향적 문제란 그 내용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용자가 만족을 해서 기꺼이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었을 때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분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었는데요.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한테 그 AI 기능에 맡기겠죠. 그래서 문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했습니다. 사용자를 정의해야 된다는 거죠. 대상이 누구인가? 군인인가? 아파트 관리자인가? 어린인가? 연인인가? 눈이 오는 것에 대해서 느낌은 다 틀릴 것이라는 거죠. 문제를 기술한다. 적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꼭 내가 해야 되는 것. 그 AI 기술이 꼭 해야 되는 명분을 분명히 서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약을 파악하고 이점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의 프로세스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문제의 기술서를 정리해야 된다.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내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 정의 사례는 지금 존 세븐의 축구 선수 부상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프로축구 선수를 데려오는데 이적료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또 그런데 막 그 고가의 선수가 고가를 주고 모셔온 선수가 경기 중 부상을 당했을 때 구단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존 세븐은 선수별 경기 데이터, 의용 기록, 건강 데이터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최적 수준의 훈련 수준을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5%의 정확도에 선수들의 부상을 예측했고 선수들의 부상 가능성을 75%까지 가까이 줄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합전에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의 부상을 입어서 결장을 입었을 때 경제적 손실이 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AI가 부상 관련 데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AI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부상 선수의 부상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시 얻는 이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부상 감소는 승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선수가 출전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도 문제되지만 방송 수익, 리그 상금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2주차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AI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3주차는 AI 기능에 대해서 거의 내용이 정리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능들이 있는 것인가 한번 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3주차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대로
이 과목의 진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AI 기능 선택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그랬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했던 말입니다. 목표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 목표가 뭔지 이해하면 일을 확실하겠죠. 일을 쉽게 이루어줄 도구가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찾는 것인데 바로 오늘 어떤 기능을 활용할 것인가 내용입니다. 1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용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결할지 이제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도입은 기본적으로 기능공학이다. 데이터가 제공하는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런닝머신 등 알고리즘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동하도록 기능을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야 이 내용을 하겠죠. 인공지능 기능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 기술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 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기술의 집합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묶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사용자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떤 기능을 요긴하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입니다. AI 기능은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 이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식, 예측, 자동화, 소통, 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이 내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I 혁신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 형태, 이 솔루션을 창조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AI 기능은 이 솔루션을 넣었을 때 기술적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 솔루션을 만드는데 AI 기능은 솔루션에 넣은 기술적 재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측은 기초 예측, 선호 예측, 맥락 예측이고요. 인식에는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감정 인식, 맥락 인식, 그리고 자동화는 자동 처리, 최적화, 자동 탐색, 그리고 생성은 심미적 생성, 실용적 생성, 소통은 응대 대화입니다. 이 내용들 AI 5대 기능에 대해서 차례대로 오늘 3-1, 3-2, 3-3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인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인식 혁신은 사물의 인공지능의 인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능의 인식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죠. 기계가 사용자 얼굴을 알아보고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지해서 그에 맞춰 반응하고 사용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대상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 인식을 하기도 하고 얼굴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을 이미지를 인식할 수도 있고 음성 인식을 할 수도 있고 목소리, 사람 소리를 인식하죠. 감정을 인식하고 맥락을 인식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미지 인식은 인공지능이 사물이나 사람의 형체를 알아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딥러닝 혹은 인공신경망 계열의 알고리즘이 우수하게 수행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이미지를 알아낸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능, 이것을 그대로 AI가 알아내는 방식입니다. 지문인식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하고 있죠. 지문인식 시스템 보면 사람마다 지문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문의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지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통계학적 패턴을 구분해서 지문 확인이 필요할 때 어떤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최종적으로 지문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 기능의 가치는 사람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를 정확히 그리고 빠르게 식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미세한 차이까지를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보다 더 앞서가는 일부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동영상을 인식하는 것도 AI 인식 기능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문 인식 AI 기능이 벌써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범인을 찾아내는 거나 사람을 구분하는 데 쓰고 있죠. 이미 법의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음성인식인데요. 음성인식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인데 사람의 말소리라든가 컴퓨터가 마이크 등 센서를 통해서 얻는 음향적 신호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센서에서 음향학적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키는 방식인데요. 아날로그 음성이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다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무엇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의 다양한 음성을 듣고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죠. 다양한 음성을 듣고 의미까지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음성 인식에는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존 알렉사는 피자를 주문하고 우버 차량을 예약하는 등 음성 명령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아마존 알렉사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버 차량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우리나라는 카카오가 우버 차량 형식의 내용을 진행하다가 국민의 저항에 의해서 멈췄습니다만 외국은 놀고 있는 차나 운전자가 택시처럼 대응을 해서 돈을 버는 방식인데요. 여기에도 우버 차량 예약하는데 AI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우는 이유를 분간해내는 일을 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왜 우는가, 젖을 먹고 싶어서 우는 건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 건지를 분간할 수 있는 거죠. 동물의 소리를 분석해서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음성 인식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이렇게 음성 내용을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인식인데요. 이건 정말 AI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인공지능의 감정인식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감정인식을 하는 것에 계속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의 패턴을 파악해서 특정 조건이 주어질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합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를 모니터링해서 쇼핑 중에 생체 및 감정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합니다. 심장 박동수를 적용한 거죠. 이게 쇼핑에 쓰이는데요. 다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트에서 카트 핸들을 잡으면 생체 인식 기능이 사용자의 심장 박동수, 온도 변화, 속도 변화, 그리고 카트를 밀 때 힘 변화 등을 측정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의 얼굴 표정을 읽고 화났는지, 지루한지, 졸린지 등 생체 및 감정 상태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졸린 것 같으면 주인님 졸리지 마세요, 이렇게 멘트를 내보내는 이런 내용까지도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맥락 인식인데요. 맥락 인식은 상황 인식 단계로
이건 AI 기능에 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인식 기술 중 가장 고도한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말을 알아듣거나 생긴 모양을 구분하는 수준을 넘어서 특정 시 공간 안에서 벌어진 상황이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인식하는 종합적 판단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인식한다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잠깐 짧은 AI 기능을 썼을 때는 말을 알아듣는 수준, 모양을 알아듣는 수준 이런 내용인데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에 모여있는 군중들의 행동을 읽고 폭력적인 상황이 일어난지를 감지하고 연기나 불씨 등을 보고 화재의 위험 상황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가상 비서 사용자의 숨소리 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심장병 발작을 감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그냥 알아듣고 보고가 아니라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에까지 AI가 지금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중이 거리 모이는 군중이 폭력적 상황이 일어나는 걸 감지했을 때는 거기에 대응해야 되겠죠. 화재가 났을 때 연기나 불씨 가지고 화재의 위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지하고 그리고 가상비소 사용자 숨소리 패턴을 확인해서 심장병 발작을 감지할 정도까지 의학계에까지 적용을 되는 맥락 인식까지 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지금 인식의 내용에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고 감정을 인식하고 맥락을 인식한 내용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앞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존 세븐의 문제 정의 기술서의 내용에서는 부상을 줄여서 선수의 손실을 커버하는 그래서 구단주의 대단한 손실을 커버해주는 그런 기능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AI 기능의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용자의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던 것이 1장에서였다면 여기에서는 인공지능 기능을 무엇인지 알아야만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AI 기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거기에 사용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창조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기술적 재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 이 재료를 갖다 쓸 수 있겠죠. 인식하고 예측하고 자동화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생성까지 내용인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AI가 발전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요지를 큰 틀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인공지능의 대상 인식이 있는데 이미지 인식이 있었죠. 보고 어떤 지금 지문 인식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인데 명령을 받는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리고 감정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의학적인 내용이 같이 더해졌겠습니다만은 심장 박동수를 가지고 감정 인식을 해서 박동수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으로 움직여진가에 대한 AI 기능이 감정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맥락 인식은 아주 AI에서 엄청난 기능이 되는데요. 상황을 인식한다는 거죠. 화재의 위험성, 군중 집회의 위험성, 뭐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군중 집회는 폭력적인 것인가 아닌가, 또 화재는 얼마만큼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가, 그런 파악했을 때 소방대가 119가 출동을 할 때도 어느 규모로 출동을 해야 될지 내용들을 파악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AI 기능은 계속 발전해 왔는데요. 이 내용을 또 다음 시간에 더 세부적으로 더 다른 분야의 AI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1 AI 기능 선택 부분에 오늘 수업을 했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